그리고 현재 트럼프 관세 쇼크를 맞고 순간적으로 증시가 밑으로 쇼크를 받았죠. 순간 증시가 쇼크를 받았는데 왜 현재 다시 한번 현재 반등을 하고 있지만 다시 한번 하락 N자로 3파 이상으로 하락할 가능성이 높은지 설명드릴 텐데, 일단 순간 단기 쇼크, 이런 식의 큰 쇼크가 저 직전에 이런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 쇼크도 있긴 했지만, 이 쇼크 이전에 가장 컸던 쇼크는 어떻게 보면 지금 이제 트럼프 관세 쇼크 이전에 트럼프 관세 쇼크 이전에 가장 컸던 직전의 하락 쇼크는 금리 인상 쇼크였죠. 금리 인상 쇼크였고, 이 이전에 가장 큰 하락 쇼크는 코로나19 팬데믹 하락 쇼크였죠. 팬데믹 하락 쇼크였고, 그 이전에 가장 큰 하락 쇼크는 2008년도, 2009년도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죠. 주택담보부실대출 서브프라임 모기지 쇼크였고, 그 직전에는 닷컴 버블의 쇼크였어요. 크게 이렇게 5번의 쇼크가 나왔는데, 전체적으로 이런 식으로 5번의 하락 파동이 나왔죠. 닷컴 버블 쇼크, 그 다음에 서브프라임 모기지, 주택담보부실대출 쇼크, 코로나 쇼크, 자, 금리 인상 쇼크, 현재 관세 쇼크인데, 자, 보시게 되면 앞전의 큰 파동 카운팅으로 보시게 되면 파동이죠. 파동이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는지 아시겠지만, 이런 식으로 하락 1파, 하락 2파, 하락 3파, 하락 4파, 하락 5파를 마무리 짓고 추세가 상방으로 돌리게 되면 상승 1파, 상승 2파, 상승 4파, 이런 식으로 추세가 바뀐다라는 거죠. 현재 관세 쇼크는 진행형이죠. 현재 관세 쇼크는 진행형인데, 앞전의 쇼크가 완화가 됐을 때, 하락 파동이 완화가 됐을 때 어떤 식으로 완화가 됐는지 파동 카운팅을 보시게 되면, 저런 식으로 본격적인 하락 추세가 나오게 되면 V자 반등은 없었다라는 거죠. 이런 식으로 못 끌어올렸어요. 실질적으로 앞전에 카운팅을 보시게 되면 V자 반등을 주지 않고 1차적으로 쇼크를 받고 기술적 반등이 나온 다음에 결과론적으로는 1차 쇼크의 저점 밑으로 다 빠졌다라는 거죠. 또한 지금 위치가 더 불안한 게 또 신고가 구간이에요. 현재 이 신고가 구간에서 트럼프 관세 쇼크가 터지면서 증시가 흔들렸다라는 거죠. 자, 앞전에 보시게 되면 이제 어떤 식으로 파동 카운팅에서 어떤 식으로 추세가 어떤 파동으로 하락을 했는지, 자, 보시게 되면 일단 닷컴 버블, 처음부터 닷컴 분석을, 닷컴 버블,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쇼크, 코로나19 쇼크, 금리 인상 쇼크 순차적으로 보여드릴 텐데, 자, 앞전에 보시게 되면 닷컴 버블이 발생을 했죠. 다들 저도 이때는 매매 안 하고 한 서브프라임 모기지까지는 봤는데, 이때는 매매를 안 했는데, 자, 일봉으로 카운팅을 해서 보시게 되면, 자, 닷컴 버블이 발생을 해서 증시를 끌어올리면서 닷컴 버블이 터졌죠. 자, 이때 보시게 되면 닷컴 버블이 터지면서 증시가 1차 쇼크가 왔어요. 이런 식으로 순간적으로 1차 쇼크가 왔다라는 거죠. 1차 쇼크가 오고 나서 대략적 고점 대비 40%가 폭락했죠. 이때 당시 40% 정도 폭락을 하고, 버블이 터졌다고 해서 증시가 밑으로 순간적으로 빠졌죠. 40% 이상 40% 이상 빠졌고, 그러고 나서 반등을 했어요. 반등을 시도를 했죠. 자, 이때 당시에도 제가 매매를 안 해서 모르겠지만, 이 하락 1파가 하락 쇼크 이후에 기술적 반등은 나온다라는 거죠. 이때는 시장에서 이렇게 해석을 했겠죠. 아, 이제 닷컴 버블 쇼크가 어느 정도 완충이 됐다
라고 하고 전체적인 증시의 불확실성을 해소하는 기본적 분석의 내용이 많이 나왔겠죠. 그러고 나서 닷컴 버블 때 보시게 되면 1차 닷컴 버블의 1차 하락 쇼크가 나오고 나서 기술적 반등이 한 번 나오고 나서 어떤 식의 파동 카운팅으로 빠졌느냐. 자, 여기서 1차 쇼크 들어오고 나서 1차 쇼크가 들어오고 나서 기술적 반등 2파동이 나오고 나서 결과론적으로는 3파동 하락 3파가 나오면서 1파의 저점을 깨고 내려가는 하락 3파동을 이어졌다는 거죠. 이때는 닷컴 버블 때 나스닥 같은 경우는 고점 대비 거의 한 80% 이상 폭락을 했을 거예요. 아마 하락 7파까지인가 빠졌을 때 닷컴 버블 때는요. 하락 1파, 하락 2파, 하락 3파, 하락 4파, 하락 5파, 하락 6파, 하락 7파, 하락 8파, 하락 9파까지 빠졌죠. 9파까지 빠지면서 고점 대비 미증시를 83% 정도 끌어내렸죠. 지금 트럼프의 관세 쇼크를 맞고 1차 쇼크가 나왔죠. 1차 쇼크가 나서 지금 트럼프가 관세를 유예한다고 해서 지금 반등을 시도하고 있는데 제가 보는 관점으로는 지금 기술적 분석상 상승 파동에 있어서 기술적 반등 2파동이라는 거죠. 반등 2파동이라고 보고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이 다음에 시장에 컸던 쇼크가 미국 2007년도, 2008년도 미국 쪽에서 주택담보, 부실대출,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가 터지면서 전 세계 증시가 급락을 했죠. 자, 이때 당시도 보시게 되면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가 터지니까 순간적으로 증시가 폭락을 했죠. 순간적으로 증시가 폭락을 했고 대략적으로 고점 대비 25% 정도가 미증시가 25% 정도 폭락을 했고 이 파동 보시게 되면 일단 불확실성이 확대가 되면서 증시가 쇼크를 받았겠죠. 증시가 쇼크를 받고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닷컴 버블 때와 마찬가지로 기술적 반등인 2차 반등 파동이 나왔죠. 2차 반등 파동이 나왔죠. 자, 이때 당시에도 기술적 2차 반등 시점에서도 이때도 시장에서 서브프라임 모기지 불확실성은 해소가 됐다 라고 해석을 했죠. 해석을 하고 나서 어떻게 됐느냐. 자, 하락 1파, 하락 2파, 하락 3파가 이어지면서 하락 1파 서브프라임 모기지 1차 쇼크를 맞고 폭락을 하고 증시가 단기적으로 기술적 반등이 나온 뒤에 결과론적으로는 3파로 밀어내면서 1차에 서브프라임 모기지 1차 쇼크 저점 밑으로 밀어내면서 하락 3파로 이어졌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지금 설명드린 이유도 아까 닷컴 버블 때도 말씀드렸지만 트럼프 관세 쇼크가 지금 맞고 1차 쇼크가 나왔고 트럼프 관세를 유예한다고 지금 반등을 하고 있죠. 미국이랑 그 합의를 해서 관세를 좀 낮춰준다고 해서 지금 기술적 반등이 나오고 있는데 제가 보는 관점으로는 지금 기술적 2차 반등 고점을 돌파하지 못하면 마찬가지로 지금 관세로 인해서 증시가 순간적인 쇼크가 왔기 때문에 기술적 반등의 2차 반등 파동으로 보고 있다라는 거죠. 자, 이 다음으로 증시의 큰 하락 파동은 코로나 쇼크죠. 자, 2020년도 2월 달에 코로나 팬데믹이 발생을 하면서 이때는 뭐 진폭이 상당히 빨랐죠. 진폭이 상당히 빨랐는데 보시게 되면
여기서 마찬가지로 순간적으로 코로나 팬데믹이 발생하면서 단기간에 급락을 시켰지만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기술적 반등이 나왔죠. 기술적 반등이 나오니까 시장에서 코로나 쇼크가 시장에 너무 과대 해석된 게 아니냐라고 하고 금방 끝날 거다라고 해서 증시에 유입이 많이 됐지만 이때 유입이 되고 나서 그대로 다시 한번 하락 산파를 폭락을 시켰죠. 지금 관세 쇼크도 마찬가지로 보는 거예요. 지금 트럼프의 관세 정책으로 인해서 1차 쇼크를 맞았고 현재 뭐 관세를 뭐 유예해준다 뭐 낮춰준다 해서 지금 기술적 반등이 나왔는데 이미 1차 쇼크 때 하락 파동을 맞았기 때문에 현재 기술적 반등 기술적 2차 반등 진행 이후에 다시 한번 관세 쇼크 1차 저점을 깨고 내려가는 3파동이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현재 자, 이때도 마찬가지로 하락 3파로 빠졌죠. 하락 3파 이상 진행됐죠. 그 이후에 코로나 쇼크가 터지니까 미국에서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와 똑같은 제로 금리를 낮추고 시중에 돈을 무한대로 풀어내는 양적 완화 정책을 펼쳤죠. 그로 인해서 전 세계에 유동성 자금이 공급이 됐고 반등하기는 힘들 거라 봐요. 왜냐하면 위치 자체가 신고가 구간이기 때문에 신고가 구간에서 신저가 구간에서 반등 V자 반등이 가능하겠지만 현재 위치를 보셔야죠. 또한 감매수권에 있다라는 거죠. 자, 이때도 보시게 되면 하락 3파로 빠졌죠. 기술적 반등을 주고 그러고 나서 미국 양적 완화를 실행을 하면서 증시를 끝까지 끌어올렸죠. 증시를 끝까지 끌어올리고 화폐 가치 하락으로 인한 소비자 물가 폭발로 인해서 미국 쪽에서 금리 인상을 실행을 했죠. 자, 이때도 파동을 보시게 되면 금리 인상 불확실성이 확대가 되니까 1차적으로 쇼크가 왔죠. 쇼크가 오고 나서 기술적 반등이 나왔어요. 마찬가지로 금리 인상 불확실성 끝난 건가 해서 2차 기술적 반등이 나오고 나서 결국은 1차 쇼크 이후에 기술적 반등이 나오고 나서 하락 3파가 이어지면서 금리 인상 쇼크에 1차 저점 밑으로 깨졌다라는 거죠. 현재 나스닥의 미증시 위치 기술적 반등 2차 반등을 보고 있는 거예요. 자, 지금도 보시게 되면 트럼프의 관세 쇼크로 인해서 지금 1차 쇼크 같죠. 이 길이폭을 보시게 되면 앞전에 1차 쇼크의 길이보다 상당히 길어요. 이 트럼프의 관세 쇼크 직전에는 금리 인상 쇼크가 가장 컸는데 이 길이폭을 보시게 되면 길이폭 자체 레인지가 틀리죠. 그만큼 시장이 주는 데미지가 크고 현재 하락파 진행 중에 기술적 반등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신고가 나스닥 역사상 신고가를 넘기지 못하면 현재 기술적 반등 이후에 앞전 닷컴 버블, 서브프라임 모기지, 코로나19 금리 인상 쇼크 때와 마찬가지로 하락 3파로 이 저점 밑으로 깨고 내려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현재 물론 저점에서 증시가 저점이면 V자 반등이 가능하겠지만 증시가 바닥에 깔려 있고 하면은 V자 반등이 가능하겠죠. V자 반등이 시장에서 안 나오는 건 아니니까 증시가 쇼크를 받고 저점 구간에 위치해 있다. 그럼 V자 반등이 나올 가능성도 있겠지만 현재 미증시 위치를 봐보세요. 특히 나스닥의 위치를 봐보세요. 사상 최고치예요. 현재 나스닥의 위치는 지금 사상 최고치라는 거죠. 최고치
최저치에서 최고가권에서 지금 트럼프 관세 쇼크를 맞았는데 여기서 V자 반등으로 신고가 구간에서 확률상 너무 낮다라는 거죠. 바닥권 같은 경우는 나올 수가 있겠죠. 뭐 증시가 지금 뭐 바닥을 기고 있으면 바닥권에서는 V자 반등이 가능하겠지만 현재의 나스닥의 위치는 사상 최고치 신고가 구간이고 이런 신고가 구간에서 V자 반등 힘들다고 봅니다. 현재 제가 보는 관점으로는. 또한 트럼프가 지금 중국 쪽 관세를 지금 낮춰준다고 해서 시장에서는 이제 좋게 해석을 해서 기술적 반등이 나오고 있는데 이게 트럼프 성향 다들 잘들 알고 계시죠? 이거 오늘은 이랬다고 했다가 뭐 내일은 뭐 저랬다고 했다가 계속 말이 바뀌죠. 트럼프 성향 자체가 계속 바뀌잖아요, 그죠? 이 트럼프가 어떻게 보면 시장에서는 뭐 트럼프는 뭐 어쩌고 저쩌고 했다고 하는데 이제 트럼프가 결과론적으로는 이 중국한테 한 수 줬고 들어간 거잖아요. 중국 시진핑한테 한 수 줬고 들어간 건데 중장기적으로 트럼프가 시장에서 조리돌림을 당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조리돌림을 당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중국한테 일단 밀렸으니까요. 패권 자체가 지금 중국한테 밀린 거죠. 어떻게 보면. 강대강으로 밀어붙여갖고 일반적으로 왜냐면 트럼프가 왜 강하게 밀어붙였냐면 바이든 이전에 또 트럼프가 한번 대통령 했었죠. 그때도 지금과 똑같이 무역전쟁을 펼쳤고 그때도 마찬가지로 시진핑을 쥐잡듯이 잡았죠. 관세로 무역으로 시진핑을 쥐잡듯이 잡았단 말이에요. 그때 당시에도 그때는 먹혀 들었거든요. 쥐잡듯이 잡으니까 먹혀 들었는데 이번에도 먹혀 들을 줄 알았는데 안 먹힌 거죠. 실질적으로는 중국이 때리게 되면 시진핑이 그 전에 대통령 했었을 때처럼 먹힐 줄 알았는데 이게 안 먹힌 거 실질적으로. 뭐 카더라긴 한데 트럼프 관세를 유예해 준 게 미국의 채권 국채가 과매도가 나왔다고 하죠. 뭐 주체는 카더라긴 한데 중국 쪽이라고 얘기를 했었고 그로 인해서 미국의 채권 국채가 흔들리게 되면 기축통화인 달러가 흔들리게 되니까 트럼프가 한 수 졌고 트럼프가 관세를 유예해 줬다고 하는데 이건 뭐 정치적인 성향으로 해서 미국 쪽에 어떻게 보면 강대국인 미국이 중국한테 지금 먹히고 있는 상황이 될 수도 있는 거죠. 어쩌면 미국하고 중국이 2대 강대국인데 해서 이 조리돌림 당한 이제 트럼프가 또 빡치게 되면 또 어떤 식으로 또 시장 대응을 할지 예측 불허라는 거죠. 해서 파동상 보시게 되면 일단은 하락 V자 반등으로 반등시켰던 하락 파동은 없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하락 파동을 마무리 짓기 위해서 고점들이 빠진 진폭도 좀 약해요. 자, 코로나 때 보시게 되면 고점 대비 대략적으로 한 30% 정도까지 빠지고 나서 다시 한번 본격적인 30% 빠질 때다 말씀드렸죠. 하락 3파가 진행됐다고. 이런 식으로 하락 3파가 진행이 되고 나서 이런 식으로 30%가 빠지고 하락 3파가 진행이 되고 나서야 본격적인 상승 추세가 이어졌다라는 거죠. 네, 안녕하세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금리 인상 쇼크 때도 마찬가지로 고점 대비 대략적으로 한 38% 정도로 진폭이 하락을 하고 나서 다시 한번 상승 추세가 나왔는데 이때도 마찬가지로 하락 3파, 하락 1파,
하락 2파, 하락 3파, 하락 4파, 하락 5파가 마무리됐죠. 하락 5파로 마무리 져주고 나서야 다시 한번 신고가를 갱신을 해줬다라는 거죠. 자, 앞전에 보시게 되면 38%, 30%, 일단 30% 이상의 진폭을 보여주고 하락 3파 이상의 파동을 보여줘야지만, 하락 파동을 보여줘야지만 상승 추세를 유지해줬는데, 지금은 하락 파동도 마무리 짓지도 못하고 하락 진폭 파동도 마무리 짓지를 못했어요. 현재 상황이. 자, 현재 보시게 되면 나스닥 고점 대비 24% 정도 빠지고 반등이 25%죠. 앞전은 38%, 30% 이상 파동을 주고 상승 추세가 나왔는데 현재는 30%를 못 넘겼어요. 30%를 못 넘겼고 해서 현재 하락 1파, 하락 2파, 하락 2파, 하락 3파가 나오면서 파동 카운팅을 만들어주고 수치상으로도 30% 이상 정도는 30% 이상 앞전에 대상승 추세가 이어졌던 30% 이상의 하락폭을 보여줘야지만 파동하고 진폭하고 다 만족하는 흐름이 나오고 그 뒤에 다시 한번 상승 파동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는 거죠. 이 말은 다시 말해서 나스닥이 선행을 하죠. 선물인 나스닥이 선행을 하고 나스닥에 포함되어 있는 엔비디아, 테슬라, 뭐 팔란티어, 구글, 미국 시가총액 100위 종목들은 나스닥이 3파동으로 지금 하락 3파로 저점을 깨고 내려가는, 이 코로나 쇼크의 저점을 깨고 내려가는 이런 흐름이 나오게 되면 시가총액 상위 100위 종목들은 지금 현재가 대비 30%에서 50%까지 다시 한번 다 빠진다고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현물 잡고 계신 분들은 이거 판단을 잘 하셔야 되는 시점이에요. 이게 무조건 잡고 존버가 답이 아니라 기술적 분석을 하는 이유는 나스닥을 보고, 어째 나스닥을 추종하니까 엔비디아, 테슬라, 뭐 팔란티어 같은 기업들은 나스닥을 추종을 하니까 나스닥이 저항 구간에서는 물량을 줄이던가, 나스닥 저항 구간 같은 데는 보유 포지션을 좀 줄이던가, 보유 포지션을 줄이지 않더라도 해지를 걸 수 있죠. 아, 나는 지금 주식을 보유를 하고 있지만, 뭐 이렇게 하시는 분도 있어요. 지금 주식을 보유하고 있지만 하락은 할 것 같아. 근데 팔기는 싫어. 라고 하면 나스닥 매도 포지션을 걸고, 나스닥이 하락하는 선물, 지금 제가 매도 쪽을 잡고 있죠. 나스닥 매도 포지션을 걸어서 해지를 하는 방법도 대안이죠. 왜냐하면 주식이 고점 대비 빠지기 시작하면 주식에서 손실이 나겠죠. 하지만 나스닥 매도 포지션을 걸게 되면 이 주식의 하락분을 나스닥 매도 수익분이 세이브를 시켜주면서 계속 따라 붙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해지를 거는 전략도 있어요. 해서 지금 분석 내용을 잘 보시고, 지금 제가 보는 관점으로는 하락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거죠. 또한 지금 신고가 구간이고 나스닥이 아까 설명드렸지만 진폭 대비 지금
상당히 감매수권에 걸린 상황이, 그러니까 모든 상황이 제가 보는 관점으로는 모든 상황이 지금 좋지 않다라는 거예요.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이 증시 경원 중에 소문에 사서 뉴스에 팔라는 말이 있다가 아까 말씀드렸죠. 미중 관세를 합의를 한다고 소문이 났죠. 미국 쪽에서 관세를 좀 유예를 시켜준다고, 아니 좀 낮춰준다고 소문이 났고, 실질적으로 정상들이 만나가지고 합의점이 시장 예상치보다 좋은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지금 증시가 급반등을 하고 있는데, 일단 뉴스가 나온 거죠. 그렇기 때문에 현재는 물량을 줄여야 되는 시점이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현재. 일단 제가 보는 관점으로는 일단 매도 방향으로 보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너가 지금 손실 구간이라서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냐라고 할 수도 있는데, 이게 기대 수익이 있죠. 재락제로 저는 이제 나스닥이 하락을 하게 되면 전 세계 증시가 하락을 하고, 지금 포지션 자체가 나스닥만 잡고 있는 게 아니라 뭐 유로, 뭐 니케이 다 잡고 있는데, 현재의 재락제 평단가는 뭐 나스닥 수치상으로 한 2만 정도에 걸려 있고, 제가 예상하는 목표가는 트럼프 관세 쇼크 저점이 깨지는 구간을 보고 있기 때문에, 현재 뭐 전체적인 손실폭은 대략적으로 한 4% 정도가 되고, 기대 수익은 아직 높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뭐 손절 라인이나 버티는 라인을 정할 때도 본인이 어느 구간에 어느 정도의 진폭을, 어느 정도의 수익을 챙길 건지도 보고 판단을 해서 잘 진입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자, 지금까지 두 번째 이제 파동 카운팅상 이제 하락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는 거고, 일단 한 5분 정도 잠깐 화장실 갔다 왔다가 이제 세 번째 기술적 분석상 상황도 좋진 않다. 뭐 단기 파동이죠. 단기 기술적 파동상으로도 현재 이게 보시게 되면, 이거 잠깐 화장실 갔다 와서 말씀드릴 텐데, 이 기술적 분석상에서 만약에 저항 압박이 심하게 되면 기본적 분석인 악재가 나와요. 그냥 밀지는 못하기 때문에, 하락을 할 때 하더라도 그냥 밀지는 못하기 때문에 돌발 악재가 나오면서 순간적으로 증시가 쇼크가 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이거 방송에 오신 분들은 제가 몇 번 말씀드렸죠. 기술적 분석이 선행을 하고 기술적 분석상 만약 강한 저항 라인에 걸려 있다 라고 하면 악재가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너가 악재가 나올지 안 나올지 어떻게 아느냐 라고 반문하실 수 있는데, 이게 만약에 밀게 되면은 악재가 붙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현재 시점에서 빠른 속도로
하락하기 위해서는 기본적 분석인 악재가 붙으면서 돌발 악재가 붙으면서 증시를 밀어내야 된다는 거죠. 이 자세한 거 잠깐 화장실 갔다 왔다가 일단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5분 정도 걸릴 것 같으니까 한 8시 10분 정도 다시 시작할 테니까 잠깐만 쉬고도 계세요.